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오늘장 급락을 한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스코텍과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상에 이제 썸네일에도 제목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해당 공시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종목 금요일날 오후에 정규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었고, 그에 따라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두 급락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흐름이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러한 하방 압력이 극대화되면서 주가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120억 규모의 유상증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유상증자라는 게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통상적으로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특정 이제 주주로 끌어올 돈이 좀 많은 그러한 뭔가 뭐 기업이든 인물이든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통상적인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상증자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안 주고 움직이는 케이스도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상증자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악재가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해서 120억 정도예요. 120억 정도인데 운영 자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돈을 땡겨다가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투자에 대한, 결국 뭔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뭐 밑거름이 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같은 유상증자를 이제 돈을 땡기는 그 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 회사 측에서는 확보하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납입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시설 자금에 대한 투자에 그런 부분이 많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흥행을 할 수까지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운영 자금이라는 거,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데를 사용하겠다라는 거.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회사에 돈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땡기겠다,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지만 그 중에 시설 자금이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는 자금일 경우에는 조금 악재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영 자금, 그리고 더 뭐 안 좋은 거는 채무 상환, 정말 채무 빚에 쪼들려서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이제 주주들로부터 손을 벌리는 그런 부분 경우에는 더 안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중 운영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일단 그리고 예정가액이 일단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뭔가 조금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주가보다 디스카운트를 해서, 할인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 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만 해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발행을 하는 가격이 다운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 9월 28일, 그 다음에 발행 예정가액 18,750원.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등락에 따라 변경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시작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한방에 발행 예정가 근처까지도
급락을 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봉 차트를 크게 보면은 지난번 2020년에 쭉 올랐다가 여기서 쌍봉을 치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악재성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흐름. 그래서 흐름이 너무 안 좋게 됐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접근을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이 기업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희망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증자를 참여를 고려를 해보는 거는 괜찮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운영자금 이 대부분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실적 보면은 정말 엉망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실적이 엉망인 케이스들이 분명히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대인데 이 정도의 실적은 너무 시총 대비해서 너무 뭐랄까요, 시총이 너무 오버되어 있는 시총 아닌가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주항공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도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요것도 주주 배정 그리고 유상증자 일반 공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했고, 보시면 발행 예정가 11,750원이라고 나와 있고 뭐 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필 약간 일정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가 이제 오스코트를 살짝 근처 날짜로 돼 있고, 청약 일자는 조금 뭐 또 다르고 또 일찍이기도 하네요. 오스코텍보다는. 하여튼 그런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설 자금이 대부분의 조달 목적인 거 봐서는 이제 결국에는 시설 자금, 비행기를 땡겨 오기 위한 자금을 뭔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스코텍에 비하면 조금 나은 유상증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항공업이 점점 좀 살아나고 있는,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바닥을 갔다가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조금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항공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주항공은 역시나 결국에 유상증자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 항공주의 주가가 기대감으로 기존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정말 많이 이미 움직임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도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물론 나왔다가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지만 중간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시가총액 증가라든지 유통물량 증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뭐 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항공이 조금 수요가 살아나면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 맞겠습니다만, 이 각 국가의 이 코로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다 천차만별로 따로따로 이제 동시에 풀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풀려 나가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항공사들은 이제 화물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특히 뭐랄까, 이 입국 규제를 확 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서방 쪽의 국가들이잖아요. 유럽이라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지금 아시아는 좀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LCC, 뭐 저가 항공사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정확히는 뭐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한, 이 노선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노선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들이 입국 규제를 차별적으로 풀면은 결국에 그 한정된 노선에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끼리 경쟁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경쟁 관계가 심했는데 그런 경쟁이 더 격화되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가 조금 꺾이는 부분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가장 이 비행기를 많이 띄우고 또 여행 수요로 인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아직 단체 관광만 지금 허용을 한 상황이고 아직 제대로 풀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상황이 못 되는, 저비용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못 되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어느 정도 풀린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경쟁이 발생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둘 수가 있겠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유상 증자 자체가 또 주가라든지 차트에 있어서도 좀, 특히 뭐 차트도 지금 이렇게 부셔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은 조금 저비용 항공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이 항공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항공업 같은 경우는 저유가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땡겨놓고 고유가를 버티는 약간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물론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래도 고유가의 어느 정도의 흐름은 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산업 환경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코로나에 대한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많이 레벨업 되어 있는 국면이라는 것도, 물론 레벨업 됐다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주항공도 그닥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미보유자 접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보유자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은 오스코텍보단 조금은 나은 그러한 흐름으로 양봉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구간을 메꿔주는, 살짝이라도 메꿔주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물론 이 구간을 채워주지 못하고, 약간이라도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여기 깨버리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오스코텍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뭐 바라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모두 다 앞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 정리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